지금껏 스타워즈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대사로 끝이 났던 이번 9화, 그야말로 폭풍전야라는 말에 딱 들어맞는 에피소드였죠. 5화와 마찬가지로 이번 화에서 큰 액션은 딱히 없었지만 10화에서 결말이 나는 이야기를 빌드업하는 에피소드였다는 걸 생각하면 불만족스럽진 않습니다. 9화인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에피소드는 보안국에게 고문당하는 빅스의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빅스에게 통신기를 빌려준 친구 팍에 대해서 꽤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2년 전에 분리주의 회의에 참석했다가 페릭스의 연락책으로 활동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받아서 프랙탈 무전기라는 기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팍에게 그런 제안을 했던 그 여성은 무전기를 이용해서 분리주의 운동을 시작하는 것보다 페릭스의 상업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제국 군사기술을 빼돌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캐릭터 개개인의 정치 성향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줬다는 재미있는 점 외에도 이 대사는 몇 가지 뜯어보면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저 분리주의 회의라는 것입니다. 드라마 시간대인 BBY 5년의 2년 전인 BBY 7년 전이라고 해도 분리파는 이미 망한 지 오래였습니다. 아마도 아직도 꿈을 잃지 못한 구분리파 잔당이라거나 믿고 의지할 사상이 없으니 과거의 은하계를 뒤집어 보기라도 했던 분리주의 사상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거나 혹은 분리주의와 상관없지만 그냥 반군 활동을 총칭해서 제국이 분리주의 회의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요. 지난화에서 소우가 언급했듯 은하계는 제국에 대항할 수많은 아젠다들을 만들었지만 반군연맹 창설 이전 그들은 모두 힘을 얻진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팍이 만났다는 이 여성입니다. 제국군의 군사 장비를 노렸다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 훔친 제국군 기술들을 다른 반군 조직들에게 팔고 다니는 루선과 접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아마 팍이 그의 가게에서 일하는 클레야와 만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루선과 클레야는 반제국주의적 사상을 가진 집단이나 사람들을 찾아가서 적절한 인물들을 골라 영입하는 듯합니다. 빅스는 데드라미로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았고 보안국의 고르스트 박사는 스타워즈에서 본 가장 끔찍한 고문을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어느 외딴 행성에 지성을 가진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건설계에게 적대적이었고 결국 제국군은 종족 전체를 학살했을 뿐 아니라 증거로서 그 과정을 방송하고 기록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종족은 죽어가면서 일제히 끔찍한 비명을 질렀는데 그 소리를 기록하던 장교 3명이 몇 시간 후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보고 고르스트 박사는 그 소리를 겹치고 조절해서 통상적인 인간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기괴한 소리를 만들어냈죠. 박사는 빅스가 자백할 때까지 그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장면 자체는 유쾌하지 않았지만 연출상으로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장면 전환이 레아 공주가 새로운 희망에서 고문을 받았을 때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고문실을 보여주는 문이 닫히고 그 앞을 지나가는 장교에게 초점을 맞추는 전환법은 두 장면이 모두 동일하기에 두 사람이 모두 얼마나 끔찍한 고문을 받았는지를 공통적으로 보여줍니다. 카시안과 루선 모두와 접점이 있는 빅스와 달리 쓸모가 없던 팍은 제국군에 의해서 교수형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나키나5에서는 카시안이 결국 감옥의 시스템에 굴복한 것처럼 그려집니다.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다른 죄수들도 돕는 여유를 보여주면서 결국 제국이라는 체제가 카시안처럼 절대로 눕지 않을 것 같던 잡초도 항복시키나 싶었지만 역시나 카시안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탈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카시안은 수도 파이프로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긁어서 고장내려고 하고 있었죠. 카시안이 찾아낸 나키나5의 구조적인 허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참들이 들어오는 승강기의 바닥과 난간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구조물은 전기 충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기술을 과신한 간수의 숫자 자체도 적었기에 카시안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분명히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시안과 같은 팀의 울라프 영감님은 상황이 썩 좋진 않습니다. 이제 출소일이 41일 남은 장기 복역자인 울라프는 치매 증상까지 보여서 다른 팀원들의 걱정을 사고 있었죠. 팀원들이 최대한 도와주곤 있었지만 워낙 노쇠한지라 불안합니다. 잠시 모스마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모스마는 의회에서 공공질서 재심리 명령이라는 초유의 법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을 내지만 이미 제국 체제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중시하게 된 다른 의원들은 제국을 찬양하기만 할 뿐 그녀의 성명에 지지하진 않습니다. 모스마는 황제가 완전히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가려는 것을 왜 모르냐고 물으며 의원들이라면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법한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말하지만 그들은 그마저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의회의 역할 수행 실패는 앞으로 5년 후에 완전한 의회의 폐지로 이어집니다. 부패하고 무식한 의원들 덕분에 공화국 수세기의 민주주의의 역사는 끝을 맺습니다. 의회에서 돌아온 모스마의 집에 정말 의외의 인물이 찾아옵니다. 바로 벨이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벨이 모스마 가문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모스마가 벨의 사촌 언니라고 하는데 서로 방식은 다르지만 루선이라는 사람 한 명에게 묶인 두 샨드릴라 혁명가들의 대비가 생기니 또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다를지언정 두 사람
사람은 서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며 서로를 응원해주고 있는데요. 반면 우리의 하남자의 정석 페리는 여자친구가 있는 벨에게 남자는 언제 찾냐고 한 소리 하면서 오늘도 비호감 레벨을 갱신 중입니다. 그런 모스마에게는 남편과 사촌동생 말고도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군 자금으로 쓴 비어있는 40만 크레딧을 하루아침에 메워야만 했던 것이었죠. 샨드릴라 금융권에 대한 제국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모스마가 불러온 테이콜마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테이는 악명이 자자한 데보 스컬던이라는 자본가에게라도 모스마가 돈을 빌려야 한다고 말하죠. 스타워즈에서 이렇게 돈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작품은 처음인 것 같은데 덕분에 금융조합 외에는 어떻게 굴러가는지 몰랐던 스타워즈 속 금융권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릴은 놀라운 행보를 이어나갑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솔직하고 진중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 보이는 시릴은 지난번에 보안국에서 당한 신문을 대화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반란군도 때려잡는 보안국 장교 데드라도 당황하게 만드는 시릴의 어리숙함에 데드라는 사람이 당황하고 징그러운 존재를 보고 어이없어 할 때 할 수 있는 모든 표정 연기를 다해 보입니다. 아침부터 출근길에 똥 밟은 데드라,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시릴과는 정반대의 캐릭터인 허트가 반군 조종사를 하나 생포했다는 희소식을 전합니다. 조종사는 소우가 언급했던 분리파 출신 안토 크리거의 부하였는데요. 제국은 우주선 사고를 위장해서 그들의 움직임을 캐내려고 했습니다. 다시 나키나로 돌아옵니다. 평소 같은 나키나5 감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2층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시설 전체의 전기까지 잠시 꺼졌다가 켜집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상은 알려지지 않았고 죄수들이 술렁이자 키노는 소리를 질러가며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키노 같은 사람들은 감옥 같은 곳에 와도 그곳에 나름의 시스템과 질서가 있다고 믿고 그걸 충실히 수행하면 다시 자신이 살던 바깥으로 가리란 희망 하나로 버티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꺾인다면 타고난 리더인 키노 같은 사람은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죠. 카시아는 키노에게 계속해서 탈옥해볼 생각이 있느냐 꼬드기지만 키노는 쉽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간수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두려워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카시아는 제국이 그들에게 관심이나 있을 것 같냐고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에피소드의 제목을 읽습니다. 하지만 키노의 바람과는 달리 카시안의 의견에 힘을 싣기라도 하듯 다음날에 이전보다 더 무서운 루머가 돌아다닙니다. 술렁이는 죄수들 사이에서 간수들이 층 하나를 통째로 전기로 지졌다는 이야기가 돈 것이었죠. 완강하게 아닐 것이라 믿었던 어제와는 다르게 키노는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거짓일지도 모른다며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날에 또 다른 근무가 시작된다. 평상시랑 똑같다는 이 말이 다른 어느 때보다 무섭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고가 일어납니다. 울라프가 결국 쓰러진 것이었죠. 키노는 이제 40여일 남은 죄수니까 그를 최대한 살려달라고 의사에게 간청하지만 이미 뇌졸중이 심해서 감옥 안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의사는 울라프가 아프지 않게끔 약을 투여해서 생을 마감하게 만들면서 카시안과 키노에게 감옥에 도는 루머에 대해서 답합니다. 4층에서 복역하던 죄수가 2층으로 잘못 배정되었고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층에 있던 전원을 죽였다. 사법 시스템과 이 감옥의 질서를 믿고 있었던 키노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감옥의 죄수들은 기계 부속처럼 한 층에서의 복역이 끝나면 다른 구역으로 옮겨져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울라프 영감님처럼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아무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단 한 명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 공장 같은 끔찍한 시설에서 인간은 그저 드로이드보다 값싸고 대체 가능한 부속에 불과합니다. 카시아는 지난날에 키노에게 물었던 것과 동일한 질문을 똑같이 묻습니다. 각 층당 간수가 몇 명이냐? 12명이 넘지 않는다. 키노는 마침내 입을 엽니다. 6화 못지않게 시청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 제10화의 방영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드라마의 종영도 가까워져서 참 슬픈데요. 지금이라도 안도로를 본래 계획대로 5시즌으로 늘려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